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요즘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어요. 사업이 잘 안 풀리고 대출도 많이 받았어요.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요즘 세상에 돈 없이는 살기 힘들다는 거. 저희 애들 학비도 만만치 않아요. 어머님, 정말 힘들어요. 형님만 그런 게 아니라 저희도 사정이 좋지 않아요. 저도 최근에 회사 사정이 안 좋아져서 많이 어렵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잘못 생각하는 걸까요? 가족끼리 도와가며 살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건 너희들이 알아서 해결할 일이지. 나는 너희에게 의지하지 않고 살았고 너희들도 마찬가지야. 그러니 이 문제로 다시 이야기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 어머니, 너무 고집 부리시는 거 아닙니까? 고집이 아니지. 나는 내 뜻을 지키고 싶을 뿐이야.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 너희들도 더는 이 이야기를 꺼내지 말거라.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꾹 눌러주세요. 산은 언제나 조용했습니다. 계절이 몇 번이고 바뀌었지만 이곳의 적막함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와도 68세 정순 씨의 삶은 그대로였습니다. 새벽 공기가 서늘하게 피부를 스쳤고 해가 떠오르기 전에 어둠이 그녀의 작은 집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정순 씨는 이른 새벽에 눈을 떴습니다. 습관처럼 나무로 된 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섰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감싸며 정신을 맑게 했습니다. 작은 밭에는 밤사이 이슬이 내려앉아 있었고 닭장은 조용했습니다. 아직 해가 완전히 뜨지 않았으니 닭들도 잠에서 깨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녀는 마당 한편에 놓인 작은 나무 의자에 앉아 천천히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이 조금씩 사라지고 하늘이 옅은 푸른색으로 변해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정순 씨는 이 시간이 가장 좋았습니다.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온전히 혼자가 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곳에서의 생활은 단순했습니다. 아침에는 밭에 물을 주고 점심에는 마을 이장님이 가져다주는 신문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끔은 계곡으로 내려가 빨래를 했습니다. 저녁이면 작은 TV 앞에 앉아 드라마를 보다가 졸음이 쏟아지면 그대로 잠이 들었습니다. 누군가는 이런 생활을 외롭다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순 씨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그녀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려 했습니다. 그녀는 손을 뻗어 마당 한편에 놓인 작은 화분을 쓸어내렸습니다. 이 화분은 남편이 생전에 사다 주었던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도 벌써 10년이 다 되어갔습니다. 처음에는 그리움의 하루에도 몇 번씩 남편의 사진을 들여다보았지만 이제는 그저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었습니다. 어휴, 나도 이제 나이가 들긴 들었나 보다. 이런 거에 울적한 걸 보니 정순 씨는 한숨을 쉬며 일어섰습니다. 오래된 나무문을 밀고 부엌으로 들어가 장작을 넣고 물을 데웠습니다. 주전자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고 그녀는 익숙한 손길로 찻잔에 따랐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당 한편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정순 씨는 찻잔을 내려놓고 문을 열었습니다. 혹시나 마을 이장이 일찍 온 것일까 싶었지만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뜻밖의 인물이었습니다. 철민이냐? 정순 씨의 목소리는 약간 떨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랜만이에요. 철민 씨는 멋쩍은 듯 웃으며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뒤에는 그의 아내 경희 씨가 서 있었습니다. 어머님, 잘 지내셨죠? 너무 오랜만이에요. 정순 씨는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반가움보다는 의아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 무슨 일로 여길 왔니? 철민 씨가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를 뵌 지 너무 오래돼서요.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 궁금하기도 했고요. 맞아요. 어머님 생각이 많이 났어요. 그래서 철민 씨랑 이렇게 시간을 내서 왔어요. 정순 씨는 두 사람을 차례로 바라보았습니다. 자식들이 바쁘다는 이유로 찾아오지 않은 지 몇 년이 되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찾아오다니 이상했습니다. 전화로 안부나 물으면 그만인 것을 일단 들어와서 앉아라. 차라도 한 잔 내어주리? 그녀는 문을 열어주며 말했습니다. 철민 씨와 경희 씨는 마당을 가로질러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순 씨는 조용히 차를 내왔습니다. 찻잔을 내려놓으며 다시 한번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근데 너희가 갑자기 오니까 좀 놀랐구나. 무슨 일이라도 있니? 철민 씨는 머뭇거렸습니다. 경희 씨가 먼저 나섰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정말 오랜만에 찾아뵙고 싶어서 왔어요. 어머님 건강도 여쭤보고 싶고요. 그래, 그럼 차나 한 잔 마시고 쉬다가 가라. 정순 씨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속에서는 의심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때 또다시 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정순 씨가 문을 열자 이번에는 둘째 아들 진우 씨와 그의 아내 수진 씨가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머님, 정말 오랜만이에요. 정순 씨는 놀란 얼굴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진우 너까지 여긴 무슨 일이야? 지금 오는 걸 보니 너희 둘이 같이 온 것도 아니었구나. 형님이 갑자기 어머니를 찾아뵌다고 해서요. 그래서 저희도 걱정돼서 왔습니다. 그래, 일단 들어와라. 방 안은 갑자기 북적였습니다. 정순 씨는 어색한 기분을 감추지 못한 채 자식들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이들은 정말 단순히 어머니가 걱정돼서 찾아온 것일까? 그렇게 믿고 싶었지만 정순 씨의 가슴 한구석에서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정순 씨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산속에는 여전히 안개가 자욱이 끼어 있었습니다. 마치 저 안개 속에서 무언가 불길한 것이 숨어 있는 것만 같다는 기분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정순 씨는 방 안에 가득 찬 자식들과 며느리들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인 가족이지만 그녀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단순히 자신을 걱정해서 찾아왔다면 기쁠 텐데 어딘가 석연치 않은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래, 다들 오랜만이구나. 정순 씨가 차분히 말하자 철민 씨가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너무 오래 찾아뵙지 못했죠. 바쁘다는 핑계로 신경 못 써서 죄송해요. 뭐 다들 사느라 바쁘지 않겠니? 이해한다. 어머님, 그래도 앞으로는 자주 오려고요. 어머님께서 이렇게 혼자 계시는 게 마음에 걸려서요. 경희 씨는 살갑게 웃었지만 정순 씨는 그 미소가 어딘가 부자연스럽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며느리는 늘 깍듯했지만 이렇게까지 다정한 적은 없었습니다. 진우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이 어머니를 찾아뵌다고 하길래 저희도 걱정돼서 왔습니다. 건강은 괜찮으세요? 그래, 아직은 혼자 지낼 만하다. 어머님, 아무리 그래도 연세가 있으신데 너무 무리하시는 건 아닌가 걱정돼요. 저희랑 함께 사시면 어떨까 싶기도 하고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정순 씨는 그 말을 듣자마자 속에서 알 수 없는 답답함이 올라왔습니다. 내가 혼자 사는 게 힘들어 보이니? 어머니, 그런 뜻이 아니고요. 저희가 너무 신경을 못 써드렸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그래도 이제는 자주 오고 어머니 곁에서 챙겨드리고 싶습니다. 철민 씨의 말은 그럴듯했지만 정순 씨의 마음에는 쉽게 와닿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찾아오지 않던 자식들이 갑자기 이렇게 관심을 보인다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그래, 그러면 다들 밥은 먹고 왔느냐? 아니요, 어머님. 혹시 가능하시면 어머님 손맛이 그리운데 한 끼 같이 할 수 있을까요? 경희 씨는 일부러 밝게 말했지만 정순 씨는 그 말에서 미묘한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밥이야, 차릴 수 있지만 이렇게 갑자기 찾아오면 준비가 부족하지 않겠니? 괜찮아요, 어머니. 그냥 간단한 것만 있으면 돼요. 오랜만에 가족끼리 밥 한 끼 먹고 싶어서요. 진우가 덧붙이자 정순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찬장을 열어 밥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쌀을 씻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데웠습니다. 조용한 부엌의 가스 불이 켜지는 소리와 냄비가 끓는 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동안 방 안에서는 자식들끼리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형수가 너무 티내는 거 아니야? 티 내긴 뭘. 그냥 어머님께 잘 보이려고 하는 거지. 그러다 어머님 눈치채시면 어떡해. 아직까진 조심스럽게 가야 해요. 괜히 들켜서 경계하게 만들면 안 돼요. 이들의 속삭임은 점점 낮아졌고 다시 방 안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잠시 후 정순 씨가 밥상을 차려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따뜻한 밥과 국 그리고 몇 가지 반찬이 놓인 소박한 식사였습니다. 자, 다들 먹어라.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자식들은 서둘러 밥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오랜만에 어머니가 차려준 밥을 그리워했던 것처럼 보였지만 정순 씨는 어쩐지 불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밥을 뜨며 자식들의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이들이 갑자기 찾아온 이유가 정말 단순한 효심 때문일까? 밥을 먹는 동안에도 자식들은 계속해서 정순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님, 그런데 요즘 어디 불편하신 곳은 없으세요? 괜찮다. 병원 갈 일도 없고 별다른 문제도 없다. 그래도 건강검진 같은 건 정기적으로 받으셔야 해요. 서울로 올라오시면 제가 병원도 알아봐 드릴게요. 맞아요, 어머님. 큰 병은 아니어도 작은 병이 쌓이면 나중에 힘들어질 수 있어요. 정순 씨는 그들의 걱정스러운 말투를 들으면서도 어딘가 불안한 감정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사실 이번에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게 있어요. 철민 씨가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무슨 고민이냐? 어머니가 혼자 사시는 게 계속 마음에 걸려서요. 아무래도 연세도 있으시고 산속에 계시면 불편한 점도 많을 테고요. 그래서 어머니를 모시고 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아요, 어머님. 저희도 정말 신경 많이 쓰였어요. 이제라도 같이 지내시면 저희가 편히 모실 수 있어요. 저희도 같은 생각이에요. 어머니께서 원하시면 저희 집으로 오셔도 좋고요. 정순 씨는 조용히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는구나. 무슨 뜻으로 그런 말을 하는 거야? 이제는 저희도 나이가 들었고 어머니 혼자 계신 게 계속 마음에 걸려서요. 그동안 신경 못 써드린 게 죄송하기도 하고요. 정순 씨는 천천히 자식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난 지금 이곳이 편하다. 갑자기 서울로 가면 더 불편할 것 같구나.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데 왜 갑자기 유난이야? 자식들의 얼굴에 미묘한 실망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머님, 그래도 한번 생각은 해보세요. 여기서 지내시는 것보단 편하실 거예요. 내 생각은 변함없다. 자식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정순 씨는 그들의 시선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자식들이 갑자기 찾아온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뭔가 꺼림칙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들이 단순히 걱정돼서 온 것이라면 왜 이렇게 끈질기게 설득하려는 걸까? 그녀는 조용히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녁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정순 씨는 새벽녘에 잠에서 깼습니다. 깊은 밤의 정적 속에서 어디선가 들려오는 작은 소리가 그녀의 귀를 스쳤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일어나 방문을 열었습니다. 마당 너머에서 누군가 인기척을 내고 있었습니다. 누구냐? 조용한 목소리가 어둠 속을 가로질렀습니다. 그러자 인기척이 멈추더니 누군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정순 씨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문 앞에는 철민 씨가 서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의 실루엣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이 밤에 무슨 일이냐? 그냥 잠이 안 와서요. 어머니도 깨어 계셨네요. 철민 씨는 조심스레 다가왔습니다. 잠이 안 온다면서 왜 밖에 나와 있었느냐? 그냥 생각 좀 하느라요. 그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어색한 듯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하지만 정순 씨는 그의 행동이 수상쩍게 느껴졌습니다. 무슨 생각을 그리 깊이 하느냐? 철민 씨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우연히 들은 게 있는데 사실인가요? 무슨 말이냐? 성남에 건물이 있다고 하던데요. 그 순간 정순 씨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차분한 표정을 유지하려 했지만 순간적으로 굳어진 얼굴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걸 어디서 들었느냐? 어머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인가요? 철민 씨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정순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있다. 하지만 그게 왜 궁금하냐? 어머니, 왜 그동안 말씀 안 하셨어요? 저희가 알았으면 어머니를 더 잘 모실 수도 있었을 텐데. 그건 네 아버지의 뜻이었지. 자식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셨어. 철민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이제는 상황이 다르잖아요. 저희도 다 컸고 어머니 혼자 관리하시기엔 힘드실 거예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한다. 그러니 이 문제는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말거라. 정순 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철민 씨의 눈빛은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집안의 분위기는 묘하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 자리에서 경희 씨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어제 철민 씨한테 들었어요. 뭘 말이냐? 성남에 건물이 있으시다고요. 저는 정말 놀랐어요. 어머님이 그런 걸 가지고 계실 줄은 몰랐어요.
정순 씨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왜 우리한테는 한 번도 말씀 안 하셨어요? 진우 씨도 덩달아 말했습니다. 말할 필요가 없었으니까. 어머님, 그래도 가족인데요. 그런 중요한 걸 우리도 알고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수진 씨가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순 씨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실 정순 씨는 어젯밤부터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철민 씨가 알게 된 이상 며느리들에게까지 이야기가 퍼지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것을. 너희들에게 말하지 않은 이유는 간단하다. 그 건물은 네 아버지가 남긴 것이고 나는 그 뜻을 지킬 생각이었기 때문이다. 어머니, 이제라도 생각을 바꾸시면 안 될까요? 어머니 혼자 계시는 것보다 우리랑 같이 계시는 게 훨씬 나을 거예요. 맞아요. 어머님, 저희가 건물 관리도 도와드릴 수 있고요. 어머님도 이제 편히 지내셔야죠. 나는 지금이 편하다. 그 건물도 내 손으로 관리할 수 있다. 하지만 어머니, 현실적으로 혼자 하시기엔 너무 힘드실 거예요. 어머니 연세도 있고. 힘들다고 생각했으면 애초에 이곳에서 혼자 살지 않았지. 정순 씨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러자 철민 씨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요즘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어요. 사업이 잘 안 풀리고 대출도 많이 받았어요.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요즘 세상에 돈 없이는 살기 힘들다는 거. 저희 애들 학비도 만만치 않아요. 어머님, 정말 힘들어요. 형님만 그런 게 아니라 저희도 사정이 좋지 않아요. 저도 최근에 회사 사정이 안 좋아져서 많이 어렵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잘못 생각하는 걸까요? 가족끼리 도와가며 살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정순 씨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너희들이 알아서 해결할 일이지. 나는 너희에게 의지하지 않고 살았고 너희들도 마찬가지다. 그러니 이 문제로 다시 이야기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자식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그렇게까지 단호하게 나오실 필요는 없잖아요. 저희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잘못이 아니라 나는 내 방식대로 살고 싶을 뿐이야. 하지만 어머님, 지금이라도 저희를 믿어주시면. 나는 너희를 믿는다. 다만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나 혼자 결정할 것이야. 방 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철민 씨와 진우 씨는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불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정순 씨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본격적으로 무언가가 변할 것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코 좋은 방향이 아닐 것이라는 것도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정순 씨는 마당에 앉아 볕을 쬐고 있었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은 끝까지 그녀를 설득하려 했고 그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렇게 대화를 끝냈지만 그들의 표정에는 실망과 불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 문제를 꺼내지 않을 거라고 믿고 싶었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그렇지 않을 것 같다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그녀는 차가운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산속의 겨울 공기는 여전히 맑고 상쾌했지만 그 상쾌함이 그녀의 머릿속 복잡한 생각까지 정리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때 부엌 쪽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누구냐? 저예요, 어머니. 철민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정순 씨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는 어딘가 단단히 마음을 먹은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어머니, 저랑 잠깐 얘기 좀 하시죠. 어제 충분히 얘기하지 않았느냐? 아직 다 하지 못한 말이 있어요. 철민 씨는 천천히 걸어와 그녀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를 설득하려는 게 부담스러우신 건 압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히 저희 사정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 하고 싶으냐? 어머니께서 가지고 계신 건물, 그게 지금 상황에서 그냥 두고만 볼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세금도 나올 테고 관리도 필요할 거고 무엇보다 어머니 혼자서 감당하시기엔 너무 크잖아요. 그건 내가 감당할 일이다. 아니요, 어머니, 저희가 도와드리겠다는 겁니다. 저희도 가족 아닙니까? 그러니 가족이라면 서로의 일은 스스로 해결해야 하지. 나는 지금까지 너희에게 기대지 않고 살아왔다. 철민 씨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어머니, 너무 고집 부리시는 거 아닙니까? 고집이 아니다. 나는 내 뜻을 지키고 싶을 뿐이야. 저희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가족끼리 도울 수도 있는 거고 어머니께서 힘들어하시는 걸 저희가 나서서 해결하겠다는데
난 힘들지 않아. 그 순간 방문이 열리며 경희 씨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무리한 부탁을 드리는 것처럼 들리실 수도 있지만 사실 저희가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걱정이라니? 이렇게 산속에서 혼자 지내시는 게 너무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혹시라도 넘어지시거나 다치시면 어쩌려고요? 그럴 일 없다. 어머님, 저희가 무슨 뜻인지 아시잖아요. 어머니, 저희도 힘듭니다. 철민 씨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사업도 어렵고 생활도 팍팍하고 애들 키우기도 버겁습니다.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그건 너희 사정이지. 그래도 어머니께서 가진 게 있잖아요. 그건 내 것이지.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그 순간 밖에서 또 다른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진우 씨와 수진 씨가 들어섰습니다. 어머니, 형님이랑 뭐 하세요? 진우야, 마침 잘 왔다. 어머니랑 중요한 이야기 중이었어. 어떤 이야기요? 서방님도 알다시피 어머님이 건물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진우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먼저 말씀을 드렸어야 하는데 저희도 사정이 많이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도 지금 힘들어요. 그러니 내 재산을 너희가 가져야 한다는 것이야.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너무 욕심쟁이처럼 보이잖아요. 아니냐? 어머니, 저희도 다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아무도 넉넉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머니께서는 이 큰 재산을 그냥 두고만 계시잖아요. 저희가 관리해드릴 수 있어요. 형님 내외뿐만 아니라 저희도 도울 수 있다고요. 나는 도움이 필요하지 않아. 어머니, 철민 씨가 드디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혼자 살 거예요? 대체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리시는 겁니까? 이게 고집이면 너희들의 행동은 무엇이냐? 정순 씨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단했습니다. 너희들은 지금 나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다. 내 재산을 어떻게든 너희 손에 넣으려는 것뿐이야. 어머님, 저희가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아직도 그런 말을 하느냐? 정순 씨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나는 이 문제에 대해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 너희들도 더는 이 이야기를 꺼내지 말거라. 방 안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정말 그렇게 나오실 거예요? 그래, 내 뜻은 변하지 않아. 철민 씨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하지만 어머니께서 후회하시게 될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건 내 문제지. 자식들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이미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럴싸한 이유를 대며 접근했지만 이제는 강한 불만과 불안이 얼굴에 드러나 있었습니다. 정순 씨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너희들이 변하는 모습을 보니 참으로 씁쓸하구나. 그리고 그녀는 방을 나갔습니다. 남겨진 자식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들의 본색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정순 씨는 조용히 부엌에서 차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지만 그녀는 오히려 그 서늘함이 마음을 가라앉혀 주는 것 같았습니다. 어젯밤의 대화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은 이제 더 이상 감추려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걱정하는 척하며 접근했지만 결국 본심이 드러났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하나였습니다. 그녀가 가진 건물. 차를 한 모금 마신 정순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더 심각한 일이 벌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때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냐? 어머니, 저예요. 철민이에요. 정순 씨는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철민 씨가 혼자 서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어제는 너무 감정이 격해져서 죄송했어요. 어머니랑 차분하게 이야기하고 싶어서요. 그럴 거면 들어와라. 철민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께 너무 많은 걸 요구한 거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생각하는구나. 하지만 어머니도 아셔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그 건물을 그냥 두고만 있을 수는 없어요. 너는 아직도 그 이야기구나. 어머니,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께서는 연세도 있으시고 앞으로 점점 더 관리가 어려워질 겁니다. 결국 누군가가 나서야 할 텐데 저희가 도와드리겠다는 게 그렇게 나쁜 일인가요? 나는 도와달라고 한 적 없어. 하지만 어머니 혼자서는 해결하기 힘든 문제잖아요. 그렇다면 팔면 된다. 뭐라고요? 철민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내가 관리하기 힘들다면 차라리 팔아서 정리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어머니, 그건 너무 극단적이잖아요.
극단적인 건 너희야. 나는 가만히 있는데 너희가 자꾸 흔들고 있지 않느냐. 철민 씨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머니, 제 말은 그게 아니고. 그때 문이 벌컥 열리며 경희 씨가 들어왔습니다. 여보, 아직 얘기 중이야? 어머니랑 그냥 이야기 좀 하고 있었어. 어머님, 저도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정순 씨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할 말이 있느냐? 어머님, 어머님께서는 지금 저희가 무리한 요구를 한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희 입장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너희 입장은 뭔데? 저희도 어머님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머님께서 모든 걸 혼자 결정하시려고 하시니까 저희가 속상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의논을 해야 하냐? 가족이잖아요. 그러니 가족이라면 서로의 인생은 각자가 책임져야 하지 않겠느냐? 어머님, 그때 또 다른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이번에도 진우 씨와 수진 씨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형님이랑 얘기 중이세요? 그렇지. 저희도 들어도 될까요? 이미 들어오지 않았냐? 수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형님 댁뿐만 아니라 저희도 어렵습니다. 어머님께서 도움을 주실 수 있다면 저희도 조금은 숨을 돌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순 씨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너희들은 가족이라는 이름을 참 쉽게도 이용하는구나. 어머니, 너무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저희도 정말 힘든 상황이에요. 힘들면 각자 해결하면 될 일이지. 어머니, 그러니까 저희가 해결하겠다는 거잖아요. 대신 관리해드리고 어머니께서 더 편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내가 편하게 지내는 게 너희가 내 재산을 가져가는 것이냐? 순간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철민 씨와 진우 씨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모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이제 알겠어. 너희는 처음부터 내 걱정을 한 것이 아니었구나. 어머님, 오해예요. 오해가 아니라 이제야 제대로 보인다. 너희들은 내 재산이 필요했던 거야. 그게 다였던 거지? 어머니, 저희가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으세요? 그렇게밖에 보이는 게 아니라 너희가 그렇게 행동하고 있어. 어머니, 이 문제는 이제 끝이야. 다시는 이 이야기를 하지 마라. 하지만 그 순간 철민 씨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도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어머니가 저희를 믿지 못하신다면 저희도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죠. 정순 씨는 그 말을 듣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어머니께서 저희를 가족으로 여기지 않으신다면 저희도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형, 잠깐만. 너무 심하게 말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우리도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어. 너희가 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더 이상 내 앞에서 그런 말 하지 마라. 어머님, 저희도 이제 선택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맞아요. 어머님, 저희가 무작정 이렇게 있을 순 없잖아요. 정순 씨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너희가 무슨 수를 쓰든 나는 내 뜻을 꺾지 않을 것이야. 그리고 그녀는 천천히 방을 나갔습니다. 자식들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침내 그들의 참모습이 완전히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얼마 뒤 정순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손에 든 서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철민 씨가 내민 그 문서에는 관리 위임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니 건물 관리 권한을 넘기는 것이 아니라 재산 소유권을 변경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게 네가 말하는 가족의 모습이냐? 방 안에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철민 씨는 차마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형, 이건 좀 아니잖아. 진우가 난처한 표정으로 서류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조용히 해.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최선입니다. 어머니께서 힘들게 관리하시는 것보다 저희가 맡아서 하는 게 맞잖아요. 이건 맡아주는 것이 아니라 빼앗는 것이지. 어머니, 철민 씨의 목소리가 한층 높아졌습니다. 여보, 너무 흥분하지 말고 어머님도 결국은 우리를 위해 결정해 주실 거야. 경희 씨가 다정한 척하며 말을 건넸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조급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잘 살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이건 저희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가족을 위한 결정이에요. 가족? 정순 씨는 피식 웃었습니다. 너희는 지금 내 재산이 가족을 위한 거라고 말하지만 결국은 너희 자신을 위한 것이겠지. 그렇게까지 말씀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어머니, 저희가 남이 아니잖아요. 저희는 자식이고 어머니는 부모님이잖아요. 그러니 부모의 재산을 빼앗아야 하겠다는 것이냐? 형, 이제 그만해. 어머니가 원하지 않으시면 안 하는 게 맞아. 진우, 넌 조용히 해. 넌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지. 하지만 난 다르다고. 내 가족을 책임져야 해. 맞아요, 진우 씨. 형님 생각이 틀린 게 아니에요. 그래요. 어머님이 혼자 가지고 계셔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결국 우리 몫이 될 건데 그냥 지금 정리하는 게 낫죠. 정순 씨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야 솔직해지는구나. 어머니, 내가 가진 것을 너희에게 넘길 생각이 처음부터 없었다는 걸 너희도 잘 알았을 것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렇게 나오는구나. 어머님, 저희는 나쁜 애도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래? 그럼 내 서명을 받으려고 이렇게까지 몰아세우는 건 무엇 때문이냐? 정순 씨는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천천히 찢어버렸습니다. 방 안의 모든 시선이 그녀의 손끝을 향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 문제에 대해 다시는 이야기하지 마라. 내 대답은 변함없다. 어머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저희가 무슨 도둑입니까?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 너희는 도둑이 아니겠지. 하지만 자식으로서 할 도리는 다 했다고 생각하냐? 정순 씨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이제 돌아가거라. 어머니, 제발 다시 생각해 주세요. 이미 충분히 생각했다. 형, 우리 그냥 돌아가자. 이러고 있을 시간 없어. 너나 돌아가. 철민 씨는 한동안 화가 가라앉지 않는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경희가 뒤따랐고 수진도 마지못해 따라 나섰습니다. 마지막까지 망설이던 진우도 결국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정순 씨는 텅 빈 방 안에서 천천히 앉았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걸까?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녀의 가슴 속에는 텅 빈 감정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정순 씨는 조용히 변호사의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늦가을의 햇살이 희미하게 내려앉아 있었고 거리는 평온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 자식들과의 마지막 대화 이후 정순 씨는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하는 것이 맞을까? 내가 너무 매정한 것은 아닐까? 하지만 결론은 늘 같았습니다. 정순 씨는 자식들에게 한 푼도 남기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아니, 남길 수 없었습니다. 오랜 고민 끝에 그녀는 자신의 재산을 자선단체에 기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순 씨는 변호사를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모든 서류 처리는 다 끝났나요? 변호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르신. 말씀하신 대로 건물 소유권 이전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해당 재산이 공식적으로 기부 단체의 명의로 넘어갑니다. 정순 씨는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잘 됐네요. 혹시나 해서 여쭙는 건데요. 정말 이 결정에 후회는 없으십니까? 후회요? 정순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식들과 처음 갈등이 시작되었을 때만 해도 그녀는 한편으로는 그들을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으니 도움을 바라는 것이겠지. 하지만 그 기대는 결국 무너졌습니다. 그들은 그녀가 아닌 그녀의 재산을 원했을 뿐이었습니다. 아니요. 후회하지 않습니다. 변호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자제분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가만히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분명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겁니다. 정순 씨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도 남길 것도 없으니까요. 변호사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절차는 마무리된 겁니다. 어르신께서 원하시는 대로 진행되었고, 이제 자제분들은 이 재산에 대해 법적으로 아무런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정순 씨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었습니다. 그녀가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익숙한 공기가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달라진 느낌도 있었습니다. 이제 이곳에는 더 이상 미련도 갈등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당에 놓인 작은 의자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정순 씨는 천천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기어코 이 소식을 들었구나 싶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저희가 방금 변호사님한테 들었어요. 어머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철민 씨의 목소리는 억눌린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대로야. 내 재산을 기부했다. 어머님, 이게 말이 됩니까? 저희는요? 저희는 가족도 아니에요. 그래, 너희는 내 가족이었지. 하지만 이제는 아니다. 어머니, 너희가 내게 한 짓을 생각해봐라. 내가 내린 이 결정이 과연 틀렸는지. 잠시 동안 전화기 너머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철민 씨가 낮고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건 정말 너무하신 거잖아요. 정말 너무한 것은 자식이란 사람들이 어미에게 한 짓이야. 어머니, 정순 씨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다시는 내게 연락하지 마라. 그리고 그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 날 그녀는 평소처럼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다른 기분이었습니다. 마당의 공기가 더 맑게 느껴졌고 하늘도 조금 더 푸르게 보였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마당을 쓸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나 이제 자유야.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제야 정말 모든 것이 끝났음을 실감했습니다. 정순 씨는 이른 아침부터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가을바람이 나뭇가지 사이를 스치며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그녀는 빗자루를 천천히 움직이며 떠오르는 생각들을 정리했습니다. 몇 년 동안 그녀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이 이제야 내려간 것 같았습니다. 이제야 홀가분하네. 모든 재산을 기부한 후 자식들에게서 몇 차례 더 연락이 왔지만 그녀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화를 내다가 점점 애원하는 쪽으로 태도를 바꿨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결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대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누구냐? 어머니, 저예요. 정순 씨는 천천히 빗자루를 내려놓고 대문을 열었습니다. 철민 씨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초췌했고 눈 밑에는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어머니, 저희 이제 어떻게 하면 좋죠? 그의 목소리는 지친 듯 들렸습니다. 너희가 알아서 해야지. 난 더 이상 너희를 책임지지 않아.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다시 생각해 주세요. 잘못했어? 정순 씨는 피식 웃었습니다. 뭐가 잘못인지 이제야 깨달았냐? 내가 경고하지 않았냐? 내 재산을 탐하면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할 거라고. 철민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저희도 정말 절박했어요. 그냥 한 번만 더. 그만 돌아가거라. 그 순간 철민 씨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어머니, 정말 저희를 버리시는 겁니까? 버리다니 네가 할 말은 아닌 것 같구나. 나를 버린 건 너희였어. 몇 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다가 내 재산이 있다는 걸 알고서야 나타났잖느냐. 철민 씨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경희 씨가 철민 씨의 뒤에서 조용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어머님, 저희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할 일이야. 정순 씨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하지만 가족이잖아요. 어머님도 저희를 외면하실 순 없잖아요. 그래, 가족이었다. 하지만 너희가 보여준 건 가족이 아니었다. 정순 씨의 말에 경희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멀리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진우 씨 내외가 헐레벌떡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형님이 먼저 오셨군요. 너희까지 왔구나. 진우 씨는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우리도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도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머니가 모든 걸 정리하신 뒤로 우리 형제들 사이도 엉망이 돼버렸어요. 어머님, 저희가 철없이 행동한 거 인정해요. 하지만 어머님이 저희를 이렇게까지 손절하실 줄은 몰랐어요. 손절한 게 아니야. 내가 원래 혼자였던 거지. 정순 씨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너희는 내 재산을 원했을 뿐이지 나를 원한 적은 없었다. 그러니 이제 와서 나를 찾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어머니, 그래도 저희가 어머니 자식인데.
그래, 너희는 내 자식이었지. 하지만 이제는 아니다.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순 씨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제 너희는 나를 찾지 마라. 나도 너희를 찾지 않을 것이야. 어머니, 돌아가거라. 그 말과 함께 정순 씨는 대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무거운 짐을 짊어질 필요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그녀는 평소처럼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내 삶을 살 때가 되었네. 이제 그녀는 새로운 시작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복의 자네, 지금 나한테 할 말 없나? 장모님, 죄송합니다. 제가 면목이 없습니다. 둘이 알아서 잘 살겠거니 했어. 결혼 전에도 나한테 그랬지? 서로 배려하면서 잘 살아보겠다고. 내가 자네 불러다가 홀대한 적 있어? 우리 수정이 자네 하나 믿고 시집 간 거야. 돈이 있든 없든 자네가 무슨 일을 하든 중요한 게 아니라 자네 하나만 믿고 인생을 맡긴 거라고. 그런데 그런 내 딸한테 감히 이런 수모를 겪게 해? 엄마, 그만해. 그냥 내가 참고 넘기면 되잖아. 솜씨가 부족한 건 사실인데 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사람이 모두가 다 완벽할 순 없는 법이야.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잘 타일러서 가르쳐도 모자랄 판에. 남의 집 귀한 딸 데려다가 이게 무슨 개고생이야. 난 너 이렇게 고생하는 꼴 못 보겠으니까 짐 싸. 장모님, 제가 잘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매번 이런 식으로 할 텐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걸로밖에 안 보이는데? 다 필요 없고 수정이 너 당장 짐 싸서 엄마 아빠 따라와라. 요즘 한참 황혼 육아에 열을 올리고 있는 사연의 주인공 64세 조경화 씨입니다. 은퇴 후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을 시작한 남편이 출근을 하고 나면 경화 씨는 집 청소를 해두고 10분 거리에 있는 딸 수정 씨의 집으로 향합니다. 이제 막 100일이 지난 손녀를 돌보는 일이 쉬운 것은 아니지만 뒤집기를 하려고 용을 쓰는 모습과 곤히 자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세상 모든 근심이 사라지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사실 이런 평화를 느끼기 시작한 것도 몇 개월이 채 되지 않았죠. 그동안 수정 씨가 마음 고생한 것을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 한구석이 아려오는 듯합니다. 엄마, 나 요가 금방 다녀올게. 오면서 사올 거 있을까? 에이, 운동하고 오면 힘든데 뭘 사오니? 너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사와. 그럼 오랜만에 옛날 통닭 같이 먹을까? 산부인과 건물에 가게 있는데 맛있더라고. 지난번에 사왔던 게 그 집 통닭이야? 응, 맛있었지? 내가 오면서 사올게. 수정 씨와 함께 손녀를 돌보며 큰 행복을 느낄 수 있음에 감사한 경화 씨는 문득 이 평화를 찾기까지 얼마나 어려웠나를 생각해 봅니다. 옛날 사고방식을 가진 사돈 때문에 한참 마음고생을 해야 했던 그때는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 않은 순간이기도 합니다. 차라리 만나지 않았더라면 싶기도 했지만 시간을 되돌리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녀를 만날 수 없으니 애써 마음을 다잡아 봅니다. 엄마, 나 결혼할 사람 생겼어요. 뭐라고? 어머, 예전에 소개받았던 그 남자니? 네가 엄마한테 만나는 사람 있다고 말한 게 하도 오래전이라서 가물가물하네. 맞아요. 지난번에 엄마 아빠 앞으로 홍삼 선물 보낸 사람이요. 어머, 그 총각이구나? 안 그래도 네 아버지가 궁금해했는데 언제 인사 올 거야? 이번 주 주말이나 다음 주 금요일 생각하고 있어요. 아빠 근무 없으신 날 저녁 같이 먹으면 어떨까 싶어서요. 아니면 주말 점심도 괜찮고요. 네 아버지 좋아하시겠다. 엄마가 스케줄 확인해보고 말해줄게. 2년 전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대리로 진급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결혼을 하겠다며 사위 동훈 씨를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동훈 씨는 수정 씨보다 4살이 많았고 같은 지역 건설 분야 공무원이었습니다. 처음 사위를 본 경화 씨는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진다는 말이 무엇인지 실감할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동훈 씨가 수정 씨를 많이 아끼는 게 눈에 보였거든요. 어머니, 아버님 안녕하세요. 권동훈이라고 합니다. 수정 씨한테 말씀 많이 전해 들었습니다. 조금 더 빨리 찾아뵀어야 했는데 바쁘다는 이유로 그러질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사람 마음이란 게 하나밖에 없는 딸이 시집을 간다 하니 경화 씨의 마음에 변덕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속상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면서 축복해 주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아는데도 괜시리 짜증을 부리기도 했죠. 수정아, 엄마가 마음이 왜 이런지 모르겠다. 너 그냥 결혼 안 하고 엄마 아빠랑 살면 안 되는 거니? 너 시집 가고 나면 엄마는 무슨 낙으로 살아? 엄마 또 그런다. 어차피 가까이 살 텐데 뭐가 걱정이야. 요즘 시집살이 하는 세상도 아니고 결혼해도 자주 왔다 갔다 하면 되지. 내가 신경 많이 쓸게. 아이고, 이 사람아. 수정이 마음 편한 게 최고지. 권서방도 수정이밖에 모르던데 당신이 그러는 거 안 어울려. 그냥 쿨하게 생각해. 아들 하나 더 생긴다고 생각하면 그만이지 뭐. 두 사람이 행복하다는데 우리가 안 놓아주면 어떻게 살라는 거야. 잘 살게 빌어나 주자고. 그게 어디 마음대로 되는 줄 알아요? 막상 간다니까 서운해서 그러지. 사뭇 진지한 수정 씨의 모습에 어느새 경화 씨의 걱정은 사르르 녹아내렸습니다.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면 진지함이 가득한 눈빛을 이길 수 없었죠. 혹시 시부모님 될 분들은 어떤 분들이야? 인사 가봤을 거 아니야?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 권서방이 잘 해주겠지만 중간 역할 제대로 못하면 그 고생은 다 네가 해야 되니까 엄마가 걱정되는 게 이만저만이 아니야. 사돈들 성격이 참 좋았으면 하는데 상견례 언제라고 했지? 아마 다다음 주 토요일로 예약할 것 같아요. 에휴, 기 안 죽으려면 최대한 잘 입고 가야겠지? 오랜만에 힘을 좀 줘야겠네. 그래도 수정 씨의 행복한 모습을 보면 자신도 행복할 것만 같았습니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두 사람이 만나 함께 삶을 꾸려가는 게 보통 일은 아니지만 그만큼 고난과 역경을 겪어보기도 해야 하니 경화 씨는 웃으며 두 사람을 축복해주기로 했습니다. 혹여나 딸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다짐과 함께 말이죠. 이게 뭐라고 긴장이 되는 건가 몰라. 사돈 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대충 들었는데 막상 만나보면 좀 다를 거 아니야. 딸자식 시집 보내는 게 이렇게 긴장될 줄은 몰랐네. 아이고, 나한테 좋게 좋게 생각하라고 하던 사람이 땀이나 삐질삐질 흘리고 있고 난 오히려 마음이 편한데 당신은 그게 아닌가 봐요. 나라고 뭐 별 수 있나. 어휴, 밑보이면 큰일 나는 거야. 얼마 뒤 상견례 당일 설레이는 마음으로 사돈들을 기다렸습니다. 좋은 일로 만나는 상황이니 그저 기분 좋게 이야기도 나누고 좋은 시간을 보내면 되겠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다짐이 무색하게도 상견례에서 사돈이 건넨 말 하나가 경화 씨의 마음에 큰 상처를 남기고 말았습니다. 나는요, 옛날 사람이라 그런지 요즘 들어서 하는 반반 결혼 이런 거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능력이 되면 집을 하는 거고 안 되면 뭐 알아서 사는 거고요. 그러시구나. 그럼 혹시 애들 신혼집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혹시 생각해 두신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마음 같아서는 데리고 살면서 살림도 가르치고 싶고 그렇죠. 근데 요즘 그렇게 하면 아들 이혼시키는 지름길이나라 뭐라나. 요즘 사람들이 참 개념이 없어요. 그래도 내가 꽉 막힌 사람은 아니니까 걱정 마세요. 괄괄하다고 해야 할지 무례하다고 해야 할지 모르겠는 사돈의 말투에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하지만 애써 표정을 유지하며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답답함에 물을 몇 모금 마시긴 했지만 나름의 기싸움을 하는 것 같아 물러서지 않겠다 생각했죠. 딸 가진 게 죄인이라네요? 뭐 다 그러려니 해야죠. 안 그래요?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이 옛날 문화를 익혀야 시부모 공경도 하고 집안에서 칭찬도 받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들이 요즘 시대에 그렇게 하는 게 어딨냐고 길길이 날뛰더라고요. 합가해서 사는 건 물 건너 갔으니까 두 사람이 알아서 신혼집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저도 많이는 못 도와줘요. 딸 가진 게 죄인. 그 말에 경화 씨는 옅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별거 아닌 말이고 사돈의 성격상 생각 없이 내뱉은 말이겠지만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좋은 뜻으로 들릴 리가 없었습니다. 대놓고 데리고 살면서 시집살이를 시키겠다는 것도 기가 막혔지만 너무나도 당당한 태도에 할 말을 잃었죠. 말 꼬투리도 어찌나 잘 잡는지 대화를 길게 하고 싶은 생각마저 사라졌습니다. 그 말을 듣고 불쾌해진 경화 씨는 이를 악물고 주먹을 꽉 쥐며 인내심을 발휘해야 했습니다. 요즘 신혼부부 대출도 잘 나오는 편이니까 두 사람 여건에 맞는 집을 고르면 될 것 같습니다.
꼭 아파트라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요. 맞는 형편으로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자세한 건 애들 통해서 주고받도록 하죠. 사돈 성격도 참 시원시원하시네요. 솔직히 우리 아들 같은 사위감 맞이하시는 거 영광이에요. 요즘 공무원 남편 두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수정이 너도 참 복 받은 거야, 알지? 네, 어머니. 동훈 씨가 저한테 과분하긴 하죠. 사돈의 기분을 맞춰주려 입발린 소리를 하는 것인지 모를 수정 씨의 말에 정신이 들었습니다. 상견례를 어찌어찌 마무리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왠지 수정 씨가 시집을 가게 되면 시집살이를 당하게 될 것이라는 불안감에 휩싸였죠. 처음 만난 사돈의 성격을 보자 하니 수정 씨를 가만히 두고 볼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수정아, 너 이 결혼 꼭 해야겠니? 사돈 성격이 보통이 아니던데 감당할 수 있겠어? 엄마, 걱정하지 마. 동훈 씨가 중간 역할 잘 해주기로 했어. 솔직히 나도 어머님 성격이 반갑지는 않은데 어쩌겠어. 동훈 씨 낳아주신 분이고 앞으로 얼굴 보고 살아야 하는데 밉보일 건 없잖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해야지 뭐. 그럼 약속 하나만 해. 결혼하고 나서 혹여나 네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거나 마음이 다치는 일이 생기면 속에 담아주지 말고 엄마 아빠한테 이야기해주기로. 권서방이 잘 해주겠지만 권서방도 권서방 나름이고 말이야. 걱정하지 마, 여보. 내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지켜볼 거야. 우리 수정이 눈에서 눈물 나게 하면 절대 가만 안 두지. 역시 우리 아빠 든든하네. 내가 잘할게.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두 분 너무 걱정하지 마요. 알겠죠? 수정 씨의 행복을 바라던 어느 날 많은 사람들의 축하 속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새하얀 드레스를 입고 행복에 겨운 표정을 한 딸을 보니 조금씩 불안감이 덜어지는 듯 했습니다. 양가의 지원을 거의 받지 않고 결혼한 수정 씨 때문에 제대로 된 신혼집은 결혼하고 나서 3달 정도가 흐른 뒤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동훈 씨가 살던 오피스텔에 함께 살았고 뒤늦게 신혼집 준비에 온갖 신경을 써야 했던 수정 씨는 정신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런 딸을 보며 안도감이 들면서도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서로 의지하며 잘 살기를 바랬습니다. 엄마, 집들이 음식할 때 어떤 걸 하는 게 좋아? 집들이 하게? 응, 어머니가 새 집에 입주했으면 그래도 가족들 모아서 집들이는 해야 한다고 하시네. 서울에 올라오시면서 어떻게 사는지도 보고 겸사겸사 식사도 하자고 하셔서 말이야. 번거롭게 누가 집들이를 해? 굳이 혼자 음식하지 말고 요즘엔 업체가 워낙 잘 되어 있으니까 주문해서 먹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얼마 전에 경숙이 이모 집들이 갔다 왔잖아. 홈 파티팩이라고 해서 구성도 알차고 음식 맛도 좋더라. 어머니가 좀 깐깐하셔서 직접 만든 음식을 드시고 싶으신가 봐. 아무리 그래도 처음으로 대접해드리는 건데 직접 하는 게 예의라고 말씀하셔서. 집들이 예로부터 새 집으로 이사를 하면 좋은 의미에서 가족이나 지인들을 초대해 대접하는 문화였습니다. 하지만 직장 생활도 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쁘게 일하고 피곤할 텐데 굳이 그런 것을 해서 무엇 하나 싶었습니다. 좋은 식당을 예약해 함께 식사를 해도 되는 문제인데 사돈은 굳이 집들이를 고집하는 듯 했죠. 가뜩이나 승진을 앞두고 있어서 야근을 밥 먹듯이 하는 수정 씨에게 부담이 될 문제였습니다. 엄마가 좀 도와줄게. 혼자 하는 것보다는 나을 거야. 너도 음식을 못하는 건 아니다만 그렇게 깐깐한 양반 입맛도 맞춰줘야 하니 젊은 너보다는 엄마가 하는 게 낫겠지. 내일 장 봐서 너희 집으로 갈게. 정말 고마워, 엄마. 고맙긴 뭘. 이런 거라도 해줘야지. 권서방 통해서 넌지시 사돈 먹고 싶은 거나 좋아하는 음식 뭐냐고 물어봐. 이왕이면 맞춰서 해주는 게 낫지. 결국 집들이 음식을 해주기로 한 경화 씨는 아침 일찍 서둘러 재래시장에서 장을 보았습니다. 일전에 상견례를 할 때에도 예약하기 힘든 유명한 한정식 집이었는데 음식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잔뜩 사설을 늘어놓는 사돈의 모습이 생각나 더욱 꼼꼼하게 장을 보았습니다. 좋아한다던 잡채, 여러 가지 나물과 정까지 해야 해서 명절 분위기 못지 않았지만 그래도 딸에게 흠이 생기지 않고 좋게 마무리를 잘했으면 하는 마음에 정성껏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집들이를 끝낸 뒤 내심 반응이 궁금했던 경화 씨는 수정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수정 씨의 목소리에 무게감이 느껴졌죠. 딸,
집들이는 잘 끝냈어? 사돈들은 가셨고? 응, 조금 전에 가셨어. 권서방이 터미널에 모셔다 드린다고 같이 나갔지. 설거지하고 이제 막 앉았네. 어째 음식 맛은 괜찮았다니? 아무 말 없이 넘어갈 양반이 아니잖아. 휴, 휴대폰 너머로 들려오는 수정 씨의 한숨에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사돈이 또 뭐라고 하든? 음식 그냥 욕먹더라도 주문해서 먹을 걸 그랬어. 나야 엄마 음식을 평생 먹어왔으니 맛만 좋았는데 뭐가 그리 마음에 안 드셨는지 모르겠어. 뭐라고 그랬는데? 간은 어떻게 맞춰야 하고 장을 볼 때 어떤 재료를 골라야 하는지부터 시작해서 내가 아직 살림 솜씨가 부족하니 자주 방문할 테니까 살림부터 배우라고 하시더라고. 깐깐하시다는 건 알았지만 그렇게 하나하나 트집 잡으실 줄은 몰랐어. 나물에 깨가 많이 뿌려져 있다고 하질 않나. 참기름 대신에 들기름을 써야 한다고 하질 않나. 음식 하나 맛볼 때마다 어찌나 그러시는지. 어머, 무슨 말을 그렇게 한다니? 그래서 음식 맛이 별로였대? 그런 것 같지는 않던데? 남김없이 싹싹 다 드시고 가셨어. 아무튼 나도 잘 모르겠어. 뭘 기준을 잡으시고 생각하시는 건지도 파악이 잘 안 되네. 아직 처음이고 하니까 그럴 거야. 그래도 잘 먹었다고 한마디만 해주면 어디가 덧나나? 준비한 사람 성의를 생각해서라도 잘 먹었다고 해줘야지. 그게 예의야. 그런 반응이면 다음에 해주고 싶어도 그냥 안 해버린다니까. 누가 뭐래. 어머니가 그렇다고 하시니까 그런 거겠지. 권서방은 그거 듣고도 가만히 있어? 옆에서 뭐라고 하긴 했는데 소용없는 말이지 뭐. 집들이 날 좋은 소리보다는 잔소리를 많이 들었던 탓인지 며칠 동안 수정 씨의 기분은 가라앉았습니다. 수정 씨에게 이야기를 듣고 경화 씨도 기분이 좋질 않았죠. 그리고 문제는 그 뒤였습니다. 집들이를 끝내고 꼬투리를 잡았다고 생각했는지 사돈이 사사건건 두 사람에게 간섭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르쳐 주시는 일이겠거니 살면서 도움이 되는 일이겠거니 생각하며 웃어 넘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불쾌한 감정마저 생겨나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수정 씨를 보며 행복하게 지내리라 생각했지만 어째서인지 딸의 얼굴에 그늘이 지는 모습을 봐야 했습니다. 여보, 주말에 수정이네 좀 오라고 해. 얼굴 안 본 지도 오래고 두 사람 몸보신 좀 시켜주게 집으로 오라고 하지. 그럴까요? 내가 전화해 볼게요. 워낙 티를 잘 안 내는 성격이었던 수정 씨는 그 이후에도 별다를 것 없는 일상을 보냈습니다. 내심 안심을 하고 있던 경화 씨는 남편의 제안에 수정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주말에 함께 식사를 할 것을 생각하니 벌써 설레는 듯 했습니다. 수정아, 엄마야. 지금 통화 가능하니? 응, 잠시 쉬러 나왔어. 무슨 일이야? 다름이 아니라 네 아버지가 주말에 소고기 사준다고 권서방이랑 집에 들리라는데 점심이든 저녁이든 상관없다고 하시네. 젊은 사람들 백숙이나 오리탕 이런 건 꺼려 하니까 소고기로 사주신대. 시간 괜찮지? 그러자 우물쭈물 하더니 대답을 하는 수정 씨. 미안한데 엄마, 나 주말에 시댁 내려가야 해. 금요일에 퇴근하고 바로 내려가야 해. 일요일 저녁 돼서야 올라올 것 같은데 다른 날 먹자. 뭐? 저번 달에도 다녀온 거 아니야? 무슨 일로 가는 건데? 모르겠어. 퇴근하고 바로 오라시는데 이것저것 알려주고 싶은 게 많으신가 봐. 요즘 거의 매주 내려가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시댁에 무슨 일 있는 거야? 그런 건 아니고 나 가르쳐주고 싶으셔서 부르시는 거지 뭐. 뭘 가르쳐? 밤늦게까지 일하는데 주말에 쉬게 둬야지. 어떻게 매번 널 불러? 살림도 배우고 어머님 일도 도와드리고 그래야 하니까. 요즘 한참 바쁠 시기잖아. 딸기도 따야 하고 농장 청소도 해야 하고 일이 많아. 이 엄동설 안에 나가서 일을 한다고. 그럼 넌 언제 쉬니? 글쎄, 모르겠어. 아무튼 이번 주는 안 될 것 같아. 다음에 먹자. 나 들어가 봐야 해서 끊을게. 할 말 있으면 메시지 남겨줘. 수정 씨의 말을 듣고 경화 씨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일이 바쁘다며 얼굴을 못 본 지도 오래된 것 같은데 주말마다 사돈에게 불려가 시집살이를 당하고 있다니 기가 찰 노릇이었습니다. 10분 거리에 살면서 집들이 이후로 제대로 얼굴을 마주한 적이 없었습니다. 일이 바빠서 그러겠거니 싶었지만 수정 씨의 말을 듣고 걱정이 물밀듯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그렇게 옛날 사람이다 어쩐다 하더니 기어이 내 딸을 못 부려 먹어서 안달이네. 한숨을 몇 번이고 쉬어대는 탓에
옆에서 지켜보던 남편 인환 씨가 물었습니다. 무슨 바람이 불어서 땅이 꺼져라 한숨이야? 글쎄, 수정이네 시어머니 말이에요. 사돈이 왜? 매주 애를 불러가지고 시집살이를 시킨다나 봐요. 살림을 가르쳐 준답시고 애 부려먹는 거지 뭐. 이 엄동설한테 하루 종일 농장일 돕고 시댁이니까 제대로 쉬지도 못할 거 아니야. 주말에라도 쉬어야 하는데 가서 또 일하고 얼마나 잔소리를 듣고 올까? 그것도 다 스트레스인데. 시집 갔으니 그 집에서 하라는 것도 하고 그래야지 뭐. 그게 말이에요. 적당히 해야지, 적당히. 거참, 왜 소리를 지르고 그래? 수정이가 많이 힘들어해? 그걸 말이라고 해요? 애가 거의 다 죽어가던데. 주말마다 내려가나 봐요. 그럼 이번 주에 못 보겠네, 거참. 경화 씨의 이야기를 듣고 남편 인환 씨도 혀를 끌끌 차기 시작했습니다. 딸 가진 죄인 상견례 때 사돈이 했던 말이 곱씹어지기까지 했습니다. 수정 씨는 결혼 후 점점 더 시댁에서 요구하는 일들을 해줘야 하는 처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큰 소리가 나기 꺼려지니 말없이 모든 일을 다 해내야 하는 수정 씨가 안쓰럽기까지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경화 씨의 마음속에도 고통이 쌓여갔습니다. 힘들지 않냐고 잠시 통화를 하면서도 경화 씨가 걱정할 걸 알아서 애써 웃음 짓는 수정 씨가 참 불쌍했습니다. 예, 이번 명절에는 너희 집에서 보내자꾸나. 나도 일하느라 지쳐서 음식 못하겠다. 어차피 제사는 여기서 간소하게 성묘만 하고 갈 거니까 상관없어. 어머니, 그럼 뭘 준비하면 될까요? 저희 집으로 오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럼 너희 집으로 가지 어디로 가? 나랑 네 시아버지 그리고 은정이네 가족들까지 가면 대충 6명 정도 되겠네? 커가면서 명절 음식 먹어봤으니 대충 뭐 준비해야 하는지는 알겠지. 그리고 네 시누이 꼬막 무침 좋아하니까 그것도 준비해놓고. 명절에도 어김없이 사돈의 말에 복종하듯 행동한 수정 씨는 지칠 대로 지쳐있는 상태였습니다. 추석과 그리 멀지 않은 시기에 생일을 맞이한 수정 씨. 맛있는 것도 먹고 분위기도 낼 겸 근사한 레스토랑을 예약했습니다. 수정 씨는 오랜만에 시댁에 가지 않고 온전한 주말을 보낼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레이기까지 했죠. 더군다나 뱃속에 새로운 생명을 품기까지 했으니 인생 최고의 생일 선물까지 받으며 한껏 기분이 들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설레임을 느끼기 무색하게도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나 이번 주 일요일에 서울 올라간다. 그러니 음식 준비해놔라. 어머니, 그날 친정 부모님이랑 식사 약속이 있어요. 임신 축하 파티 겸 생일 축하해 주신다고 하셔서요. 어머, 난 뭐 식구 아니니? 며느리 임신했다고 하니까 생일 챙겨주려고 올라가는 건데 그런 내 정성을 무시하는 거야? 어디서 배워먹은 버릇이야? 내가 지금까지 너한테 뭘 가르친 거니? 시부모님 공경할 줄 알아야지. 친정 식구들이 더 중요하니? 여자가 시집 오면 출가 외인인 거 몰라? 너는 이미 우리 집 귀신이 될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안 그래? 저도 오랜만에 자리하는 거라서요. 누가 보면 너 강제로 못 만나게 하는 줄 알겠다? 나 같은 시어머니가 없어. 며느리 생일이라고 먼 길 올라가 애 가졌다고 축하도 해줘. 넌 아주 복에 겨웠다니까.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봐라. 시집 잘 갔다고 하지. 어쩔 수 없죠. 부모님께 말씀드릴게요. 결혼 후 1년이 채 안 되는 시점에 수정 씨 부부에게 새로운 생명이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딸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낼 생각이었지만 뜻밖의 회방꾼 덕에 물 건너가고 말았죠. 선약이 있다고 하는데도 막무가내로 서울로 찾아온 사돈은 임신한 딸에게 직접 생일상도 차리라 하고 자신의 수발까지 들라며 시집살이를 시켰습니다. 임신 초기라 조심해야 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러면서 좋은 말은커녕 배려 실수하는 모습만 콕 집어 핀잔을 주기도 했습니다. 너는 내가 살림 가르쳐준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 나아지는 모습이 없는 거야? 머리는 장식으로 달고 다녀? 그렇게 공부 잘해서 대기업 다니면 이 정도는 융통성을 부리던지 해야지 머리가 안 굴러가니? 임신했다고 유세 부리는 거야? 어머니, 그게 아니라요. 입덧이 심해서 좀 쉬면서 한다는 게 이렇게 됐어요. 제가 더 신경 써야 했는데 죄송해요. 임신한 게 내수야? 나 때는 만삭 때 배 부여잡고 밭에 나가서 일했어. 동훈이 낳고서도 딱 3일 누워있다가 애 들쳐매고 나와서 일했다.
하여튼 요즘 젊은 애들은 개념이 없어도 너무 없어. 너 나 같은 시어머니 만난 걸 다행으로 알아야 해. 잔소리도 이렇게 좋게 해주는 시어머니가 어딨니? 제가 더 신경 쓸게요. 그나저나 냉장고에 먹을 게 하나도 없네? 너는 살림하는 애가 냉장고도 안 채워놓고 뭐 하는 거야? 일도 중요하지만 네가 남편을 잘 보필해야 집안이 서는 거야. 뭐 하나 가르쳐줘도 제대로 듣는 게 없어. 우리 아들 밥 굶기는 거니? 결국 생일에도 제대로 축하를 받기는커녕 온갖 잔소리를 들어야 했던 수정 씨는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하혈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동훈 씨는 당황하며 어쩔 줄 몰라 했고 결국 수정 씨는 병원 신세까지 져야 했습니다. 연락을 받고 병원으로 달려가니 병상에 누워있는 수정 씨를 보고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수정아, 이게 뭐야? 몸은 괜찮아? 아이도 무사하고 건강하대. 왜 이렇게 땀을 흘려? 아이 말고 너 말이야, 너. 너 괜찮냐고 묻는 거야? 괜찮아. 조금 쉬면 나아질 거래. 아빠도 놀랬다. 쓰러져서 병원까지 올 정도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인환 씨의 말에 눈에 눈물이 고인 수정 씨. 수정 씨의 남편 동훈 씨는 그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머리채를 잡아 쥐어뜯고 싶었지만 안정을 취해야 하는 수정 씨의 앞에서 차마 그러지 못했죠. 이를 악물고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그런 경화 씨의 속을 아는 인환 씨는 묵묵히 등을 토닥여줄 뿐이었죠. 그리고 수정 씨가 퇴원을 하고 집으로 돌아온 날 경화 씨는 화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수정 씨가 사돈 순희 씨와 나누는 대화를 들었기 때문이었죠. 네, 어머니. 저 지금 퇴원하고 있어요. 너는 애가 겉은 멀쩡한데 속은 말이 아닌가 보구나? 도대체 몸 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피를 쏟아? 애는 무사한 거지? 네, 건강하대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가 아주 우리 집대를 끊어놓으려고 작정을 한 거지. 애 엄마라는 사람이 자기 몸 하나 돌볼 줄 몰라서 이 사달을 만들어? 우리 아들은 무슨 고생이야. 일도 제대로 못하고 네 병수발이나 들고 말이야. 내가 동네 창피해서 어딜 못 다닌다. 서로가 듣고 있는데 민망할 정도로 차 안에 순희 씨의 음성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식은땀을 흘리는 듯 이리저리 눈치를 보기 시작한 동훈 씨. 그리고 그런 동훈 씨와 수정 씨를 바라보는 인환 씨와 경화 씨. 수정 씨는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반박할 힘도 없었는지 그저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경화 씨는 가슴 속 깊은 곳에서 울컥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리고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이복의 자네, 지금 나한테 할 말 없나? 수정 씨의 집으로 와 짐을 내려놓은 뒤 숨을 고르고 사위 동훈 씨를 쳐다보았습니다. 굳어지다 못해 차갑게 식어버린 경화 씨의 표정을 보고 동훈 씨의 얼굴은 점점 사색이 되어갔습니다. 그러면서도 면목이 없다며 고개를 숙인 동훈 씨. 장모님, 죄송합니다. 제가 면목이 없습니다. 둘이 알아서 잘 살겠거니 했어. 결혼 전에도 나한테 그랬지? 서로 배려하면서 잘 살아보겠다고. 내가 자네 불러다가 홀대한 적 있어? 우리 수정이 자네 하나 믿고 시집 간 거야. 돈이 있든 없든 자네가 무슨 일을 하든 중요한 게 아니라 자네 하나만 믿고 인생을 맡긴 거라고. 그런데 그런 내 딸한테 감히 이런 수모를 겪게 해? 엄마, 그만해. 그냥 내가 참고 넘기면 되잖아. 솜씨가 부족한 건 사실인데 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사람이 모두가 다 완벽할 순 없는 법이야.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잘 타일러서 가르쳐도 모자랄 판에 남의 집 귀한 딸 데려다가 이게 무슨 개고생이야. 난 너 이렇게 고생하는 꼴 못 보겠으니까 짐 싸. 장모님, 제가 잘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매번 이런 식으로 할 텐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걸로 밖에 안 보이는데? 다 필요 없고 수정이 너 당장 짐 싸서 엄마 아빠 따라와라. 나도 웬만해서는 두 사람 일에 끼고 싶지 않은데 이번에는 정말 실망했네. 나는 말할 줄 몰라서 가만히 있었는 줄 아나? 두 사람이 행복하게 살겠다고 맹세했고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 결혼식을 올렸네. 그런데 이게 뭔가? 이게 사람 사는 꼴이야? 이 사람이나 내가 자네한테 화내는 게 억울하기라도 해. 절대 아닙니다, 아버님. 그런 마음 아니에요. 이 사람 말 틀린 거 하나 없어. 그렇게 시집살이 당하면서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고 몸이 상했으면 하혈까지 하고 병원에 실려가겠나.
이게 다 자네가 중간 역할을 하지 못해서야. 뱃속에 있는 아이가 태어나서 나중에 결혼해서 이런 취급을 받는다고 하면 자네는 가만히 있을 건가? 그럴 거야? 정말 자네한테 실망이야. 그동안 수정이가 이런 수모를 당할 동안 자네는 뭐 했어? 내 딸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든 이유가 뭐냔 말이야. 어머님, 그게요? 필요 없어. 이제 와서 그딴 변명 듣자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나도 내 자식이 귀해서 도저히 눈 뜨고는 못 봐주겠네. 수정이 너는 당장 안방에 들어가서 짐 싸. 여보, 수정이 데리고 들어가서 짐 싸는 것 좀 도와줘요. 장모님, 아니 어머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어떻게든 엄마한테 말씀드려서 수정이한테 제대로 사과하라고 전달하겠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할 테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홀몸도 아닌 사람을 더 스트레스 받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이에요. 동훈 씨는 눈물을 흘리며 경화 씨와 인한 씨에게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경화 씨 부부는 그저 수정 씨를 생각하면 더 이상 아무것도 해주고 싶지 않았고 차라리 과거로 시간을 되돌려버리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렇게 수정 씨를 기어이 집에 데리고 온 두 사람은 따뜻하고 포근한 침대에 눕혀 쉬게 해주었습니다. 몸에 좋다는 보양식 등 온갖 음식을 해먹이며 심신의 안정을 도모했죠. 동훈 씨는 매일같이 경화 씨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출근하면서 인사도 하고 수정 씨의 상태를 살피기도 하면서 말입니다. 그렇게 며칠의 시간이 흐르고 안 되겠다 싶었는지 인한 씨가 동훈 씨를 호출했습니다. 잔뜩 굳은 표정으로 무릎을 꿇고 앉은 동훈 씨. 자네가 내 딸한테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아나? 네, 그동안 수정이한테 신경 써주지 못한 거 앞으로 차차 갚아나가겠습니다. 앞전에 말했지만 수정이는 자네 하나만 보고 결혼을 한 거야. 주변 환경이 어찌되었든 자네를 믿고 시집을 간 건데 자네가 끝까지 책임을 져줘야 하지 않겠나? 물론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건 잘 알지만 적어도 내 딸 눈에서 눈물 나는 일은 없었으면 하네. 그게 내 바람이야. 사위 동훈 씨는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습니다. 그러나 경화 씨는 오로지 수정 씨만을 생각했고 이때다 싶어 쐐기를 박을 작정이었습니다. 내가 한 가지만 물어보지. 다시 잘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나? 물론입니다. 그럼 내 딸, 우리 수정이를 위해서 뭘 할 생각인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수정이는 끝까지 힘들어 할 거야. 내가 말했잖아. 자네가 중간 역할을 잘해야 한다고. 자네 아이까지 가진 수정이가 또 다시 스트레스를 받고 이런 일을 당하게 된다면 그땐 내가 정말 눈이 돌아버릴 것 같은데 말이야. 제가 수정이 어떻게든 책임지겠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자식을 가진 부모가 왜 대단한 줄 아나? 세상 모든 두려움과 고통을 견뎌낼 수 있기 때문이야. 자식이 겪을 고통을 차라리 내가 감당하고 싶을 정도로 말일세. 그런데 그런 부모의 심장을 후벼 파는 행동은 나가서 죽으라는 소리밖에 안 되네. 자네도 귀한 부모님의 아들이듯 우리 수정이도 어렵게 가진 내 귀한 외동딸이네. 결혼하기 전에 맹세했던 그 마음가짐대로 앞으로도 우리 수정이한테 잘해줄 수 있겠어? 네, 이 마음 변치 않겠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지켜볼 거야. 우리 수정이 어디 가서 못나다는 소리 한 번도 들은 적 없고 소신껏 올바른 삶을 살았다고 생각하는 아이야. 그런 사람한테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독이 되는지 잘 알겠지? 앞으로 잘 알거라 믿어 의심치 않네. 네, 지켜봐 주세요. 제가 잘하겠습니다. 나도 한마디 덧붙이자면 말이야. 인생을 조금 더 많이 산 선배로서 이야기해주자면 자네가 나이가 들어서도 필요한 사람이 누구일 것 같나? 바로 아내야. 몸이 아프던 무슨 일이 있던 관계 서로 의지하고 잘 극복하면서 살았으면 하네. 두 번 다시 이런 불상사가 생긴다면 그땐 내가 안 참을 거야. 책임지고 이혼을 시키던지 할 거니까 그런 줄 알게. 네, 명심하겠습니다. 아버님이 걱정하시는 일 없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사돈에게 말씀 좀 잘 전해주게. 그게 자네의 역할이야. 사람의 내면이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끝도 없어. 그러니 잘 생각해. 그날 동훈 씨는 경화 씨 부부와 제법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내 무언가 깨달은 듯한 표정을 지었죠. 그 다음 날부터 기가 막히게도 동훈 씨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엄마가 이번 주 주말에 올라가려고 하는데 괜찮지? 우리 아들 좋아하는 반찬이랑 이것저것 좀 쌌지. 주말에 갈게. 매번 그렇게 통보식으로 오지 마세요. 수정이 아직 회복도 덜 됐고요.
어수선한 환경에 초대하기가 쉽지 않네요. 그리고 이제는 좀 조심 좀 해주시고요. 뭐라고? 조심을 해? 그게 무슨 소리야? 매번 오셔서 챙겨주신다고 하는데 저희가 더 신경 많이 써야 하잖아요. 가뜩이나 수정이 임신 중인데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요. 지난번에 병원에 쓰러졌을 때도 절대 무리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 엄마도 주말마다 오거나 부르거나 그런 것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아니,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 아무것도 모르는 며느리 살림 가르쳐줘. 시댁 식구들한테 정 붙여줘. 따로 괴롭히는 것도 아닌데 너희가 너무 예민 반응하는 거 아니냐? 누가 보면 내가 아주 막대먹은 시어머니인 줄 알겠어. 이미 충분히 힘들게 하셨잖아요. 퇴원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저도 평화를 좀 지켜야죠. 엄마한텐 죄송하지만 지금 저한테 제일 중요한 게 수정이랑 아이라서요. 더 할 말 없으시면 전화 끊을게요. 그리고 수정이 수유하고 애 보느라 정신없으니까 전화하지 마시고 차라리 나한테 전화해요. 나 참 이거 이해가 되질 않네. 이해하려고 애쓰시지 마세요. 살아가는 방식이 다 다른 법인데 굳이 받아들여서 그거에 익숙해져야지 할 필요는 없다는 소리예요. 가끔은 서로 거리감도 둬야 하고요. 어머,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그런 줄 아세요? 지금까지 마음대로 아들 며느리 쥐락펴락하셨으면 이 정도는 감내하셔야죠. 그동안 주말마다 내려갔으니 이제는 주말마다 쉴 거예요. 야, 너 아무리 그래도 내 아들이야. 네가 감히 엄마를 나 몰라라 해? 나 몰라라 하는 게 아니고요. 저도 이제 제 가정이 있으니 그걸 지키고자 하는 것뿐이에요. 솔직히 엄마가 수정이한테 그렇게 잘해준 건 아니잖아요. 아무튼 그런 줄 아시고요. 저 수정이랑 애 좀 도와줘야 해서요. 끊을게요. 사위 동훈 씨의 말에 빈정이 상해버린 순희 씨는 한동안 두 사람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기분이 상해도 어쩔 수 없는 일이었죠. 그리고 몇 개월 뒤 수정 씨는 건강한 딸을 낳았습니다. 팔뚝보다도 작은 아이를 안아들며 감격의 눈물을 흘린 동훈 씨는 앞으로도 이렇게 귀한 시간을 놓치지 않고 모든 순간을 인생에 담아내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라면 있는 힘껏 기꺼이 희생을 각오하겠다는 다짐까지 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오늘 날이 되었습니다. 뒤집기를 하려고 용을 쓰는 손녀를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긴 경화 씨는 실없는 옅은 웃음을 내뱉었죠. 요가를 마치고 돌아오며 약속대로 치킨을 사온 수정 씨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엄마, 나 이제 괜찮아.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 엄마 마음이 다 그런 거 아니겠니? 괜찮다고 하면 정말 괜찮은지 확인해보고 신경 쓰는 거? 경화 씨의 가슴 속 깊은 곳에서 뿌듯함이 느껴졌습니다. 수정 씨가 힘든 시간을 거쳐 다시 웃을 수 있다는 사실에 그동안의 온갖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는 듯했습니다. 잘 살아야 한다. 이제는 누구도 수정이 너를 힘들게 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내버려 두지도 않을 거야. 그러니 이제 너만을 생각하면서 살아. 그게 이 엄마 소원이야. 경화 씨는 수정 씨를 꼭 껴안아주며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수정 씨는 한없이 베풀어주는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마찬가지로 경화 씨도 딸 수정 씨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고를 가지고 열심히 인생을 살아가기를 바랐습니다. 두 사람만의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지켜주어야 할 새로운 생명까지 태어났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누구도 수정 씨를 아프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